자, 이번에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회로의 단상 전파 브리지 정류 회로의 입력 전압 ET가 220 루트 2 사인에 120 파이 t 볼트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는 문제에서 단상 전파 정류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이 전파 정류 회로에 여러분 직류분 암기하고 계시죠? 그죠? 자, 직류분하고 그 다음에 이 전압을 구해서 전류를 구하고 브리지 회로 구성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 여러분 기기에서 많이 다뤘을 겁니다. 기기에서 사실 회로에도 연관된 문제인데요. 자, 이 평균 전압 VDC는 바로 직류분을 뜻하는 거죠. 그죠? 자, 직류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기할 때 또는 회로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만 암기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직류분 전압 ED는 자, 0.92 요렇게 암기하신 분도 계실 건데 실기에서는 요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렇게 풀면 좀 오차 때문에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원래식이 뭐냐면 파이분의 2루트 2의 2예요. 알겠죠? 이때 있는 시료값이고, 그래서 여기다 정확히 대입을 시켜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회로를 하다 보니 정의식이 뭐냐면 사실은 얘는 적분을 한 값이에요.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는 적분식이 파이분의 1에 반주기만 적분해요. 반주기로 나눠주고 반주기까지 적분하는데 이 값이 220 루트 2에 자, 사인에 자, 120 파이 t에 자, 적분 자, 변수가 120 파이 t 그러니까 오메가 t예요. 이런 식으로 적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적분식까지 적용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파이분의 1에 자, 최대값 220 루트 2 잡아 빼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의 120 파이 t. 자, 적분 구간이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대입시키면 여기서 2라는 값이 나와요. 1.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분의 자, 220 루트 2에다가 이렇게 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이 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98.07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암기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풀었다면 198로 나올 건데요. 자, 이거 198도 맞았다고 할지 틀렸다고 할지는 뭐 채점관, 채점위원, 재량이니까 자, 운에 맡기시고 정확히 쓰자면 198.07까지 이렇게 써주셔야지 정답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IDC를 구하라. 이것도 직류 전류죠. 그래서 직류 전류 I를 구해보면 IDC는 저항 R분의 전압 VDC. 이때 R이 20옴인가요? 20옴분의 198.07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9.9A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9.9A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딸려있는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은 자, 점선 안에 브리지 정류 회로를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림 보시면 자,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교류 전압 인가에서 변압기 1대1 변압기를 거쳐서 브리지를 거치면 이 저항 아래에 자, 직류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류도 직류가 흐르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브리지 정류회를 그려주는데 이 다이오드는 자, 먼저 이 특징을 알면 여러분들이 다이오드 방향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까맣게 칠해서 이렇게 심벌을 그려주는데 다이오드의 이 원리가 뭐냐면 PN 접합 다이오드가 여기서 접합이 돼 있고 얘가 P형이고 N형이에요.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보면 여기서 교류 전압을 이렇게 인가해주죠. 자, 교류 전압을 이렇게 인가해주면 여기 있는 이 플러스는 이 마이너스하고 서로 끌어당기니까 자, 이렇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통과가 돼요. 이건 단상 반파예요. 알겠죠? 근데 파형이 한 주기당 2개가 나오면 이건 단상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P형 다이오드에서
얘가 P형, 얘가 N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브리지 모양으로 그려주면, 자, 우리 다음파에 이제 제가 정답을 그려놨는데, 자, 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둘 다 맞아요. 자, 교류전압 인가를 해서, 자, 얘가 통과가 되려면, 여기 교류 한 주기가 만약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파형이 한 주기가 들어가면 이 파형은 이렇게 통과가 됐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죠? 자, 잘 보시면 얘는 역방향이니까 못 들어가요. 자, 얘만 순방향으로 이렇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리 못 가죠. 그리고 얘도 역방향. 그래서 이렇게 파형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통과된 파형이 어떻게 나오냐? 파형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한 주기에서 이 부분을 만약 들어간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 얘가 자, P형이고 N형이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1이 가는 게 아니라 1이 가요. 이해했어요? 마이너스가 자, 플러스가 끌어당기는 게 이렇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의 파형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반주기 한 주기당 이렇게 파형이 나와요. 그래서 한 주기에 정류 파형이 둘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얘도 정답이 맞아요. 얘도 보면 교류 파형이 들어가서 이렇게 순방향 하나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역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리 못 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파형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주기당 파형 두 개가 나오죠? 얘도 정답. 얘도 정답. 둘 다 정답이니까,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보시고는 아마 둘 다 맞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 이게 풀이하신 분들은 요렇게만 그리는 것도 있고, 요렇게만 그리는 것도 둘 다 답이니까, 이렇게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 답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5번 문제 풀이를 해드렸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은 병렬 운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필기에서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기기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우리 실기에서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고 3300이 220V 두 대의 단상 변압기가 있는데 이때 A 변압기 전격 출력이 250에 AB 변압기 용량에서 이 앞에 있는 요 값이 당연히 PA의 용량이겠죠. 그 다음에 200은 자, PB의 용량이에요. 그리고 임피던스 강화를 보면 앞에 있는 이 값은 A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ZA,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3%는 퍼센트 임피던스 ZP. 이때 용량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PA 대 PB를 계산해 보면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ZA분의 1 대 퍼센트 임피던스 ZB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같게 놓으면 퍼센트 ZP분의 PA는 퍼센트 ZA분의 PB가 될 테고 얘를 PA분의 자, PB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PA분의 PB를 정리하면 퍼센트 얘는 우측항 그 다음에 얘는 좌측항 이렇게 이항시키니까 퍼센트 ZB분의 퍼센트 ZA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 값을 우측항으로 이항시켜요. 우측항으로 이항시키면 이 값을 역으로 이항시키니까 결국 여기다가 B분의 PA를 곱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량이 서로 같다면 아마 1로 나올 거예요. 이항시켰으니까 1로 나올 건데 당연히 용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부담 용량이.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된 용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담하는 자기 부담 용량을 이제 스몰로 표현할게요. P, 스몰 A, 스몰 B로 정리할게요. 스몰 B분의 P에 스몰 A로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서 이항시킨 요 값을 곱해서 연산하시면 돼요. 이 비율이 얼마가 나오냐? 퍼센트 임피던스 ZB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ZA 곱하기 자, 얼마? P
PB분의 P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PB분의 PA가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ZP분의 ZA 곱하기 PB분의 PA로 이렇게 연산돼. 이거 계산하면 PB는 얘부터 쓸게요. 200분의 250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ZP가 3%, 3분의 2.7%. 자, 요걸 계산하면 1.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39로 나오는데요. 저는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1.3889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자, 두 개 자기 부담 용량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용량이 작은 변압기가 PB 아닙니까? 그죠? PB로 정리하면 PB는 자, 이 값 좌변으로 이항시키니까 1.3889분의 PA가 되겠고, 자, 여기다 이제 대입시켜요. PA가 250이니까, 자, 250에 1.3889. 이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약 179.99가 나오고요. 정확히 180으로 이렇게 연산이 돼요. 응? PB가. 그럼 PA는 얼마일까요? PA는 기준이니까 바로 자, 변압기 용량이 큰 값 250kV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PA는 얼마? 250kVA. 그다음에 PB는 180kVA. 아마 여기 소수점 계산할 때 조금 오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이트에서 보고 난 거면 179.9 얼마로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4째 자리로 연산해요. 왜냐면 계산 과정에서는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는 안 돼요. 알겠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연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PA가 250kVA, PB가 바로 180kVA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PA, PB를 계산하면 자, 끝까지 잘 풀어야 돼요. 저도 이제 가끔 덜렁대는데 병렬 합성 용량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요. 아시겠죠? 두 개를 이렇게 합해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430kVA로 이렇게 연산이 되죠. 그죠? 4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7번은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에 관련된 문제죠. 요것도 필기에서 많이 다뤘던 자, 신규정 KEC 규정에 관련된 문제죠. 문제 1번 보시면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IN이에요. 이때 IN일 때 순시 트립 범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순시 트립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순간할 때 순자예요. 자,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이런 뜻인데 아무 때나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자,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돌입하게 되면 자,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전류 범위예요. 알겠죠? 이거를 순시 트립 전류 범위라고 해요. 순시 트립 범위. 그래서 자, 문제에서 필기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KEC 규정 설비 기준에서 자,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자, 바로 동작하는 거. 그 전류 범위인데요. 먼저 자, 1은 B형이죠. 그죠? 자, 1번은 B형인데 자, 이 B형은 전류가 비교적 이런 값에 비하면 작잖아요. 그죠? 물론 전격에 비하면 큰 전류지만 그렇게 큰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는 난방기나 자, 온수기나 그러니까 전열기 장치 여기에 사용되는 게 바로 B형 배선용 차단기 형이고요. 그 다음에 자, 5배에서 10배가 흘렀을 때 순시 동작하는 이 형이 뭐냐면 C형이에요. C형. 그래서 C형 같은 경우는 5배에서 10배인데 자, 여기에는 자, 조금 전류 용량이 큰 조명이나 자, 콘센트나 이런 조명 장치, 콘센트 장치, 그러니까 소형 장치가 바로 C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0배에서 20배가 되는 자, 이 순시 트립 범위 형이 무슨 형이냐면 D형이에요. 자, D형은 굉장히 큰 전류죠. 큰 전류가 흘렀을 때 바로 동작하는 이 형인데
얘는 돌입전류가 굉장히 큰 부하. 큰 부하나 주로 이제 전동기, 뭐 에어컨, 비유하자면 에어컨 해당이 되겠죠. 자, 변압기나 자, 이런 기기 장치가 바로 D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자, 이 차단기를 설계를 할 때, 자, 난방기라면 B형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콘센트라면 C형, 만약에 전동기나 변압기나 에어컨 장치를 쓸 때는 D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해 두시고, 저는 이거 암기할 때요,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자, 여기 3에 B자에 3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B 안에 3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C형이죠. CO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D형은 이 10이 D라인이죠. D라인.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 꼭 암기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1번, 정답란에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요. 자, 1번은 B형이 되겠고, 2번은 C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D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3개 칸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주택이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부동작, 동작, 배수를 쓰시오. 그러니까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배 쓰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설비 기준에서 좀 출제됐던 유형이죠. 먼저 자, 이 전격 전류 63A 이하에서는 자, 부동작, 동작하면 안 되는 이 전격 전류 비율이 바로 몇 배냐면 1.13배예요. 자, 1.13배에서는 자, 동작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작하면 안 되는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동작 전류는 자, 1.45배에서 60분 이내에 동작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3A를 초과했을 때도 자, 부동작 전류는 1.13배에서 동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45배에서는 바로 120분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4번 칸은 1.13배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칸은 바로 1.45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KC 규정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7번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도 여러분 필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필기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이번 시험 문제 보면. 문제 8번 보시면 특고압전류와 저압전류를 결합하는 변압기 1차 측에 지락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일선 지락전류가 100A래요. 100A.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를 한 경우 접지공사의 저항값은 몇 ohm이어야 되는가? 단 전로의 고저압 혼촉 시 1초에서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시설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이 KC 규정이 바뀌었어도 일선지락 전류 또는 저항 구하는 문제는 안 바뀌었어요. 저항 R을 구하는 식은 일선지락 전류 I 지분에 150, 300, 60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150은 자, 보호장치가 아예 없는 경우 150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300은 자, 혼촉 사고 시 1초에서 2초 이내에 동작하는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는 300을 사용을 하고 600 같은 경우는 자, 고장 시, 혼촉 시 1초 이내에 자, 동작하는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에 600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요 시기에 적용해야지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선지락 전류도 친절하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이 전류가 100A라고 주어졌죠. 여기다가 적용하면, 이 식에 적용하면 일선지락 전류 100A 분의 그다음에 300 해서 자, 3ohm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3ohm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해드렸고요. 자, 이번 문제는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다음 그림은 TN 계통의 TNS 방식이라고 돼 있고 이 저압 배전솔로의 접지 계통이다. 결선도로 완성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기존에 보면 TNC로 나온 게 있고요. 이번에는 TNS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T는 전원측 접지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N은 바로 이 설비 측 있죠? 전원, 이런 그 선도체, 요거에 관련된 접지고, 이 S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느냐,
또는 같이 묶냐, 요거에 따라 이제 이 약호, 마치 약속처럼 이렇게 영어 약자를 써요. 아마 자, KC 공부하실 때 이미 다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T는 뭐냐면 전원 계통을 접지했다라는 뜻이에요. 계통 접지란 뜻이죠. 그래서 이 T는 계통이 이미 접지가 돼 있다. 자, 그림 보시면 이미 접지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배전 접지는 이 전원선, 상도체 또는 선도체라고도 하는데 이 선도체 접지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지 S가 되느냐. 여기서 S는 서로 분리해서 단독으로 접지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전원선이나 중성선이나 또는 P도체를 각각 다 노출 도전성 도전부에 접속을 하고 여기 P도체에 접지가 돼 있잖아. 또 이 접지가 전원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통 접지하고 배전 접지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 앞에 T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이 각각 노출 도전성 부분에 서로 접속을 시켜요. 이 S의 약자는. 그러니까 분리란 뜻이에요, S가. 그리고, 자, C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 C는 뭐냐면, 콧멍이란 뜻인데, 여기 서로 P하고 N이 서로 묶여 있어. 그러면 이거는 C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존 문제는 아마 이게 서로 묶여서 P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얘는 분리가 돼 있죠. 보호도체하고 중성선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접지에 대한 이 결선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각각이 선도체를 여기 노출 도전성 부분에 다 접속을 시켜. 자, 이렇게 컴롱 잡고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컴롱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고 자, 요 선도 컴롱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없는 이 동그라미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 이 선은 뭘 뜻하냐면 중성선을 뜻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죠? 요거는 보호도체를 뜻해요. 그래서 각각 자, 여기 노출 도전성 부분에 이렇게 접속을 시킨 다음에 P도체, 보호도체를 이렇게 접지를 하고 이 보호도체 접지를 한 선이 바로 계통 접지와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얘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얘는 이 중성선만 없잖아요. 그죠? 중성선만 없죠? 3상 4선식, 3상 3선식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연결할 때는 야, 똑같습니다. 중성선만 빼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호도체, 이게 보호도체라 그랬잖아요. 보호도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접지를 해서 계통 접지와 서로 콧멍이 잡혀 있는 거겠죠. 그죠? 이 전원선과 계통 접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접지. 그래서 TNS 방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부 전기기사 실기 보건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